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입니다. 지난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며 당무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1일 오늘입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당무 개입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한동훈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힘 원내 지도부 초대의 격려 만찬, 한동훈 제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까지 뭘 했는지가 지금 정면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이런 겁니다. 김 여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고 뭐 이핑 뭡니까 이참견 저참견 다 하고 공과 사를 막 넘나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 다 녹음 다 하고 있다. 문자 보낸 거 다 캡처 다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오는데 3년, 예. 3년 지나서 4년, 5년 차 되면은 이 사람들 수틀림 다 들고 나올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서지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니까 김대남 이 사람도 보니까 이번에 공천 못 받았어요. 아, 예. 그 이원모한테 밀린 겁니다. 이원모한테. 예. 그러니까 이원모도 사실 그쪽이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밀렸는데 이걸 갖다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때문에 밀렸다. 내가 김건희 라인이고 정말 김건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했는데 이원모라는 놈 때문에 내가 밀려버렸다. 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불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터져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당시에 뭐 한동훈이 뭐 당비를 들여가지고 자기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짜뉴스죠. 예. 이런 의혹을 갖다 퍼뜨리면서 이게 실제로 보도도 돼요. 서울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보도를 되고 이걸로 공격하라는 먹잇감을 갖다가 서울의 소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아. 근데 서울의 소리가 어떤데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예. 그 김건희 못 잡아가지고 난리 나갔고. 대선 당시 MBC 스트레이트와 함께 네.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공개했던 바로 그 매체입니다. 근데 얘네들하고 또 관계를 하잖아. 아. 또 손잡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이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봐.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하라고 서울의 소리에 사주를 한 거거든요. 공격하라고. 근데 그 서울의 소리가 어떤 거예요? 예. 영부인 공격했던 그거잖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대통령실 전 행정관입니까? 전 행정관이에요. 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뭐 이제 뭐 총선 백서가 왜 안 나오느냐. 이거 그 한동훈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총선 백서 안에는 요거 여론조사 요 비용이 뭐 요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으로 따지면 이거 횡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해달라고 아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뭐냐면 이건 난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야, 지금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 이게 언제적 얘기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명품백 문제겠죠. 구체적으로 명품백 예. 문제고 뭐 그 뒤로도 여러 번 부딪혔지 않습니까? 명품백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당대 당시 문자였군요. 네, 문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 너희들이 좀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 배은망덕한 거지. 여사가 말이죠. 어디 갔다 오면은 뭐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 같은 거 사서 선물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문자를 갖다 5번이나 보냈는데 그럼 한두 번 대답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다음에 XX라 그래. EXX 이렇게 하면서 새끼겠네. 그렇죠.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거 네. 잘 기획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딱 치면은 아이고 여사가 얼마나 좋아할까. 아유, 명수야 이러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좋아하겠지. 예. 너 이뻐해 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에 명수 들어가는 그 기자를 이야기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그때도 하여튼 그 서울의 소리랑 하여튼 그 관계 이상하게 맺어가지고 예. 믿었다가 그 꼴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어디라면 공기업 감사로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못 주고 아마 그 자리에 준 모양이에요. 예. 근데 공기업 감사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을 공격하라고 사주했다. 이건 부끄럽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아. 심각해요, 지금 이게. 아니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인데 지금 독대도 무산, 지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예.
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나요? 뭐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거밖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실제로는 뭐냐면 굉장히 반감이 심하고 일단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뿐 아니라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둘러싸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냥 사과하고 끝내십시오. 예를 들어가 처음에 사과하고 끝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특검을 했으면은 지금 벌써 2년 반, 3년이 다 돼가잖아. 이미 그 정국 다 끝나가 정리가 됐을 문제 아닙니까? 명품백 같은 것도 그냥 바로 당시에 바로 사과를 했으면은 3일짜리 이슈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끌고 오고 거짓말하고 뭐 거짓 해명하다 들통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기류가 지금 가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한동훈 vs 김건희 이게 세다라는 겁니다. 문자 5번 씹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씹었겠어? 그때 만약에 문자 안 씹고 대답했어 봐. 그럼 한동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공천 개입이 되는 거죠. 공천 개입이 아니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만약에 들어줬으면 그렇죠? 당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문자를 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부터 계속 뭔가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안 받아줬다라는 거지.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불거져 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더티 플레이까지 했었다. 이거 여사 몰래 했겠어요, 이거? 나 지가가 자랑했겠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때였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칭찬받았겠죠, 여사한테. 한심한 겁니다, 지금 이게. 네. 교수님, 다른 것 떠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드디어 만났습니다만 속빈 강정이었다. 네. 손에 쥔 건 없었다. 급한 의료계 갈등도 해소하지 못했고 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제대로 논의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다시 독대를 재요청했다. 독대 논란이 왜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대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독대하자라고 하면서 왜 원래는 흘리냐 이거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흘릴 때쯤 됐다라고 한다면 독대 요청이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독대를 했는데 독대 요청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러다 보니까 한 대표 측에서는 그렇다면 언론에 알린 거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왜 언론 플레이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가든 부든 간에 뭐 해야 돼? 답을 줘야 되잖아. 답도 안 준 겁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찬 빈손으로 끝나고 바로 현장에서 나 이거 언론에 알릴 수도 있다. 독대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일주일 넘게 지났죠. 예. 그런데 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거예요? 일주일씩이나 걸려요?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한테 잠깐 보자. 단둘이서만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답변하는데 일주일씩 걸려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나고 왕따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래 당원들 지지를 봐가지고 됐다 하더라도 예. 어차피 대통령실 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나고 그 다음에 당은 어차피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주류 세력들도 그 당의 옛날 주류 세력들도 이 당은 원래 우리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윤석열도 지금 밖에서 굴러들어온 돌 아니냐. 근데 우리 걸 꿰찼어. 이렇게 이제 불만 가진 사람 누구예요? 홍준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그 체제에 익숙한 겁니다. 윤석열과 이제 이해 그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다음 건 놓치시면 안 되거든. 그 다음이 바로 뭐야? 한이라는 거죠. 밖에서 굴러온 놈이다. 그러니까 너 그래 해봐. 우리 도움 없이 한번 해봐. 되겠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책임을 물러가지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면 이 당 원래 우리 당이고 이게 우리 것이고 다시 우리 것이 될 텐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널 왜 도와줘야 돼? 이런 상태에 지금 그래서 고립을 시키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걸 하고 있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반환점을 못 돌았거든. 그러니까요. 아직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반점은 딱 지났잖아요. 그럼 다시 헤쳐모여 줄서기가 되는데 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괜히 이쪽에 줄 섰다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어영부영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원래 그 의원들 대부분 대다수는 뭡니까? 옛날 세력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서만 또 뽑혔잖아. 그렇죠? TK라든지 이런 데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만만디지 그냥.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고립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당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 딱 보니까 그게 낫겠다. 어차피 저놈이 대표 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 어차피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 인식이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동훈 빼고 추경호 등 원내대표잖아요. 예. 만찬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동훈 너 지금 원내도 없잖아. 원내대표랑 같이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 뭡니까? 원내대표부랑 같이 하겠다. 지도부랑 같이 하겠다는 거.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대표 따로 놓으세요. 우리는 의원들과 국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원들과 얘기하겠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처음부터 당대표 뽑히던 그날 바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내일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 말 안 듣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본부장인가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지금 신지호 본부장이 이번 만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려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치할 수도 있다. 이거 헤어지는 조짐으로 봐야 됩니까, 교수님? 신지호 이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하. 그거 한동훈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어서 한 대 패주고 싶다. 이게 이 언어가 올바른 언어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건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바로 또 추경호도 딱 치고 나서 진상조사하겠다라고 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또 오바잖아.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건 이건 별로 의미 없는 부딪힘이에요. 저기가 뭐예요? 안건이 뭐예요? 의제가 뭡니까? 없잖아 그냥. 예. 그냥 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안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장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명품백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근데 의정 갈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부딪힌 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지호 이사는 단속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계속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꼭 사고 쳐요. 사고 치거든요. 오버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자기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지. 이런 방식은 아니고 이거는 신지호 씨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듯이 자기가 무슨 완장부대 비슷하게 하는 예. 이거 굉장히 볼 때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누구한테로 바로 올라갑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그대로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면 안 됩니다. 한 대표 주변 사람들이 나설 일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나선다 하더라도 안건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예컨대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바 어느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어느 게 민심에도 부합해요. 민심에 부합한 건 한동훈 대표 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삑사리를 내? 이렇게 삑사리를 내면 이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기 당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는 결과밖에 안 낳는 겁니다. 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부담을 준다. 감정적 접근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하는 주장을 옹호하는 거여야 되는 거지. 네. 예, 주장을 옹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왜 쓸데없이 감정 대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냔 말이에요. 나는 전략적이지 못하다. 하면 안 됩니다.